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4편입니다. 오늘은 되도록이면 Y번 13단계까지 들어가면서 세크레트를 활용할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땅땅이라는 제작 이벤트가 있습니다. 땅땅이는 내가 원하는 세트, 원하는 부위, 그리고 또 부옵션을 랜덤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어떤 부옵션을 쓸 건지. 그래서 여기서 일단 뉴비분들은 뭘 선택해야 되냐, 그리고 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또 뭘 선택해야 되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이벤트는 2달에서 3달, 짧으면 1달마다 돌아오는 이벤트고요. 뉴비분들은 항상 이 세트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관통 세트입니다. 뉴비들은 속도 세트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뉴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관통 세트가 필요한 거예요. 멀리 봐야 됩니다. 왜냐면 속도 세트는 결국에는 우리가 와이번 하면서 얻게 될 것이고, 물론 그 땅땅에서 얻는 최상급의 수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얻긴 얻잖아요. 근데 관통 세트는 카이데스라는 새로운 토벌을 돌아야 됩니다. 뉴비들에게 카이데스 토벌을 돌기 위한 자원이나 아니면 영웅이라나 이런 것들이 얻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가성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카이데스를 돌면 안 됩니다. 적어도 지온미궁 원정대가 끝날 때까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원정대가 끝날 때까지 관통 세트를 얻기가 힘들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카이데스 토벌을 돈다 하더라도 적어도 1, 2개월 동안은 좋은 관통 세트를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땅땅 이벤트마다 관통 세트를 하나씩 만들어준다면, 관통 세트가 2개를 장착해야 발동되는 세트이기 때문에 이번 땅땅이에서 관통 세트 신발, 다음 땅땅이에서 관통 세트 반지나 목걸이 하면은 이제 관통 세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통 세트 선택해주고요. 지금은 신발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의 관통 세트, 그리고 이어서 속도. 그 이유는 어떤 부업이 뜨던 간에 관통 세트 속도는 거의 무조건 쓴다고 보이기 때문에 관통 세트 속도입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부 옵션들은 치피, 치마, 공퍼, 그리고 또 생퍼나 방퍼가 가장 좋습니다. 아직 이 계정이 누비다 보니까 지금 보유한 포인트가 많이 없는데요. 일단 제가 원하는 스탯이 나오도록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왼쪽보다 오른쪽이 좀 더 스탯이 좋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좋은 거에 비교를 하면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거는 생퍼, 방퍼, 치피, 치유하기 없어서 좀 아쉽지만 생퍼 빌의 딜러들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또 좋은 게 떴네요. 공퍼, 치유학, 치피. 초반에는 생퍼 빌의 딜러보다는 공퍼 빌의 딜러들을 위한 아이템을 맞추는 게 좋아요. 일단 저항보다는 깡성이 더 좋아서 여기로 가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일단 포인트를 다 썼는데 지금 땅땅이 이벤트가 끝나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수치가 제가 원하는 만큼의 좋은 수치가 아니지만, 왜냐면 치피는 7%, 치왕은 5%, 공퍼는 8%, 나머지는 깡 스탯보다는 퍼센트 스탯이 더 좋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괜찮아요. 유비 입장에서는 절하고 받아야 되는 장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퓨리스한테 그 신발을 줄 생각인데요. 관통 세트라던가 치역 CP라던가 이런 거는 퓨리스에게 필요가 없지만 그냥 신발 스탯을 이용해서 가져갈 생각입니다. 장비가 진짜 개똥망했다고 해도 무방하고요. 이거는 이 수치는요 어느 정도냐면 6강 정도의 수치입니다. 개쓰레기라는 거죠 지금. 그래도 씁니다. 왜냐? 나는 응애 에린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퓨리스 속도가 200이 넘어가게 되었고요. 자, 이렇게 반지까지 해줘서 적중이 늘어났습니다. 땅따이가 지금 못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투쟁 시즌이나 밑에 있는 애들 신발 보시면은 속도 신발이거든요. 이런 거 사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토벌 13단계를 돌기 위해서 서브스토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월드 난이도 10-10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다시 말했지만 잔비를 가져가는 게 매우 좋고요. 그리고 안젤리카랑 도적이 필요하니까 도적이 2명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이랑 그냥 도적 아무나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오토 돌리신 다음에 이 보라색 수정을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뒤에 있는 수정부터 먼저 잡아주시면은 부담 없이 깰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10-10을 클리어했습니다. 월드 난이도. 이제 스토리를 다 미시면 일리오스 힘이라는 것을 얻게 되시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모라스의 기각으로서 이제 승급 눌러주시고 그냥 일리오스 힘 넣어주시면 됩니다.
10-10 월드 난이도 클리어하시면은 이제 환영의 테네브리아를 한 개 봉인 해제 가능하고요. 그럼 이제 스킬 강화가 열립니다. 미션을 보시면은 총매즈 타오르는 분노 획득이 있습니다. 상자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에 서브스토리에서 얻도록 하겠습니다. 타오르는 분노는 덤블리아 월드에서 교환이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필요한 총매즈가 타오르는 분노뿐만 아니라 비틀린 송곳니, 예리한 창날, 그리고 반짝반짝 구슬이기 때문에 솔라이유 늪지 월드에서 파밍은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예리한 창날은 4-S6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기어도를 꽤 모아서 타오르는 분노를 보면 2개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8개만 삽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안 됐네요. 2개 더 사야 되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2단계까지 클리어 됐기 때문에 이제 Y번 7단계 이상 클리어 20번만 마치면은 세크레트를 얻을 수 있게 되네요. 자, 에필로그까지 전부 3별작 하게 된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영입을 들어가시면 이제 전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직에서 전직해야 되는 영웅들이 꽤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타마린드가 없다면 몽모란 역시 이제 영웅 전직은 한 번에 2명까지 전직 퀘스트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필수적으로 전직해야 되는 것들, 가성비가 좋은 것들은 일단 크르리, 라스, 로리나, 몽모랑씨, 헬가, 카마인 로즈, 필리스, 도리스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것은 헬가이기 때문에 헬가 전직 퀘스트를 먼저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말했죠, 2번째 캐릭터까지도 시작이 가능하다고. 자, 이렇게 로리나를 전직 퀘스트 시작해주시고요. 또 모험을 깨다 보면요, 결국에는 이런 퀘스트들이 깨질 겁니다. 이제 에필로그까지 3별작을 했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 맞습니다, 또 모험입니다. 2장을 끝까지 깨주시고요, 10-10까지. 그러면서 이제 기어도 교환소에서 보면은 이렇게 오르비스 숨결을 더 추가적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얻어주시고, 특히나 아킨 유배지 6부터는요 이렇게 파멸 세트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얻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일단 토벌 와이번을 통해서 세크레트를 얻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깰 수 있는 것은 토벌 10단계입니다. 토벌 10단계까지는 깰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쪽 토벌 10단계를 깨주고 세크레트를 얻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좀 손해가 있지만 지금 닉시드 5구역을 가지 못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밖에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피리우스가 적중을 65% 맞추고 속도가 200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신발과 투구를 어느 정도 강화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갑바도 한 3강까지만 딱 강화해 줍니다. 이제 전용 장비를 주기 위해서 피리우스를 승급해 주고요. 그 각성도 해주면 됩니다. 피리우스 총매즈를 모으기 위해서 어차피 깨야 되는 멜즈렉에서 파밍해줍니다. 2-2에서 파밍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어도 교환소 미션 모두 클리어해서 드디어 바꿔먹을 수 있게 됐고요. 이제 그 상근 송곳니를 전부 다 바꿔주시고, 한 개 부족한데,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오각성을 하시고요. 이제 오각성을 했기 때문에 전용 장비를 줄 수 있게 돼요. 이런 디버프 한 개 더 생기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이대로 Y번 10단계 해주고 세크레트 얻어야죠. 드디어 세크레트를 얻게 되는데요. 일단 모두 받아주시고 세크레트한테 이제 데이드림 조커 주시면서 데이드림 조커로 30강까지 강화해줍니다.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세크레트를 레벨업 해야 되거든요. 지금 펭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펭귄 이렇게 다 소비하는 것보다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정리의 재단에서 인기의 속성의 재단이 나온다면은 이걸 이제 캐면서 세크레트를 같이 레벨업 시키는 게 좋거든요. 일단은 어차피 룬을 캐야 되는 거고 지금 자연 속성도 결국엔 필요하니까 일단 조금만 캐면서 지옥급에서 할게요. 안젤리카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캐면서 이제 레벨업 시키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아직 속성도 속성이다 보니까 좀 하기 힘드네요. 일단은 어차피 스킬 강화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각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토리 밀면서 하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반짝반짝 구슬이 푸풀한 유적이랑 별의 도시 콘스텔라에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모험 2장 스토리를 그쪽 미는 형식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저는 모험을 떠나려고 했는데 마침 지금 정령의 재단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100% 증가, 그러니까 2배를 받는다는 거죠. 곧 이어서 토벌 이벤트도 하고 기여도 이벤트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토벌을 집중 안 하고 정례 재단에 집중한다. 아니 이게 와이번 원투럴 게임 아닙니까? 와이번 돌아야죠. 아닙니다. 결국에는 정례의 재단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키워드 캐릭터가 몇 개예요? 자, 지용 미궁 캐릭터 4개, 와이번 덱 캐릭터 4개, 벌써 8개입니다. 8개에다가 이제 원정대도 5개가 있어요, 종류가. 그러면 이제 중첩이 안 했다 치고 이제 4 곱하기 5는 20이죠. 20명, 28명의 캐릭터들에게 룬을 매겨야 돼요. 어느 정도 중첩이 됐어요. 뭐 타마린을 여기다 쓰고 저기도 쓰고 여기도 쓰니까 이제 어느 정도 중첩돼가지고 캐릭터의 숫자가 좀 줄어들어서 뭐 19명까지 줄였다 생각해봐요. 그래도 룬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룬 뭡니까? 지금 뉴비이기 때문에 재단을 실질적으로 돈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하급 30개, 뭐 17개, 24개, 전설도 뭐 별거 없고, 전직을 지금 저희가 적어도 5개를 해야 돼요. 5명을 전직을 적어도 해야 되는데 한 명의 전직당 룬이, 특히나 그 상금 룬이요, 300개 정도 소비가 됩니다. 한 전직당.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룬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특히나 하급도 무조건 얻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할 건 무엇이냐? 어차피 여열이 DL이야. 레벨링 해야 되죠. 어차피 세크레트 레벨링 해야 되죠. 어차피 우리 댕댕이 판타즈마 레벨업 해야 되죠. 그럼 뭘 하냐? 물론 저도 이제 행동력을 전부 다 쓰겠다는 건 아니에요. 행동력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적어도 특히나 이 물속성 재단 이것들을 상금 랭기 적어도 50개, 전설룬 적어도 20개 정도까지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랭기의 룬 하급짜리도 한 60개까지 얻을 수 있도록 좀 돌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랭기 속성 다음으로 정말 많이 필요한 룬이 자연 속성 재단이에요. 자연 속성도 이제 이거 좀 많네요. 하급 쪽 많네요. 그러면은 이제 환테네를 각성해야 되죠. 그러므로 이 전설룬과 상금룬, 하급룬까지 다 좀 캐면서 이제 경험치를 빨아먹는 거죠. 드디어 열의 디엘이야. 육성으로 승급!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자 보시면은 1부터 10까지 있고 그 S지역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3개인데요 이제 한 맵당 적어도 맵이 10개라 합시다. 무조건 10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로 한 3개 4개씩 이렇게 있는데 그냥 10개라 칩시다. 아니 그냥 20개라 칩시다. 20개, 그냥 많게 20개라 치고, 일단 그러면은 13개의 맵이 있죠. 근데 지금 에필로그랑 기본적인 처음에 우리가 했던 레벨 낮은 곳의 맵과 완벽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월드 난이도 하기 전에 했던 것도 13개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봅시다. 그러면 26개예요 총 합해서. 맵이 한 맵당 20개가 있다 치면은 520개의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월드 난이도도 하고 그전 난이도도 다 돌았죠. 크게 봐야 520판이에요 520판의 모험. 자 그런데 이 친밀도라는 것, 이 친밀도는요 1렙부터 10렙까지 아레나를 하든 모험을 돌든 정령의 숲을 돌든 기사단전을 하든 간에 뭘 하든 간에 1500번을 해야 됩니다. 제 유튜브 영상 있거든요. 친밀도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1500판 해야 돼요. 단순 계산으로 행동력이 12000이 필요합니다. 그렇게나 많은 걸 해야지만 친밀도 10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어차피 룬케해야 됩니다. 어차피 레벨업 해야 됩니다. 어차피 친밀도 쌓아야 됩니다. 싸움을 하실 때 세크레트 5성 무조건 쓸 거고 뭐라거나 뱉으면 좋죠. 환테네 무조건 쓸 거고 뭐라거나 뱉으면 좋죠. 퓨리우스 무조건 쓰고 뭐라거나 안 쓰면 좋죠. 이런 식의 조합을 가지고 데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와이번을 돌면서 퓨리우스를 쓸 거고 친밀도가 알아서 채워질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댕댕이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모험 밀고 하다 보면 오토마토 타운이 열리게 됩니다. 일단은 2단계, 3단계 등등은 이제 시면을 어느 정도 밀어야지만 가능하고요. 아니면 그 전 단계 깨거나. 지금 이제 시면을 아무리 오랫동안 밀어도 60층 이상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바로바로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2주마다 진행되는 이거 깨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1단계에서부터 한 2단계까지는 아무거나 하셔도 되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 단계 선택하시고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참고로 여기서도 이제 친밀작이 되기 때문에 좋은 점은 이렇게 하고 세크리트 넣어주고, 친밀작 해야 되는 친구들을 넣어줍니다. 이게 25층까지 있는데 17층까지는 솔직히 그냥 거의 다 원샷을 할 거예요. 퓨리스 넣어주고 이렇게 그래서 쭉쭉쭉 나가주면 되고요. 보상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점. 자, 이렇게 1층을 클리어한다면은 이제 세 가지 선택권이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좋다고 판단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했다시피 2층까지는 솔직히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하셔도 어차피 이깁니다. 그러므로 그냥 대충 선택하시고요. 25층까지 클리어해주면 되겠습니다. 오토마톤도 다 끝냈고 이제 모험도 어느 정도 돌았습니다. 세크레트 5성 4가까지 만들었고요. 이제 아이템을 줘야 되는데, 저번에 우리가 피리우스 샀던 것처럼 모아둔 전목 점수로 파멸 세트를 살 겁니다. 결의의 신 장비로 파멸 세트인데요. 이제 투구, 신발, 목걸이 그리고 반지까지 사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를 사주고요. 그리고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여기 도전 뭐라고라 들어가 보시면은 비약을 줍니다. 비상의 묘약이라고 한 번에 육성으로 만들어주는 비약을 주거든요. 이것도 일단 다 받아주셔서 이 비약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바로 씁니다. 누구한테? 세크레트 씁니다. 그러면 이제 여일의 딜이야 육성. 그 세크레트 이제 육성이 되기 때문에 한 명만 더 육성을 만들면은 이 성장의 가오 한 단계가 또 높아집니다. 세크레트한테 이제 장비를 껴주시고요. 파멸 세트. 나머지 부위는 적중 세트가 있으면 적중 세트를 주는 게 좋은데 딱히 없거든요, 적중 세트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또 대충 해주셔야 될 것 같긴 해요. 해주고 이 파멸 세트를 전부 다 15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요. 무기가 필요하고 스킬작도 필요하고 레벨업도 필요하고 각성도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모험을 돌아야 되겠습니다. 저 파멸 세트들도 어차피 결국엔 강화를 한번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얻을 닉시드나 이런 것도 결국엔 강화하실 건데, 우선은 빨리 모은 다음에 이걸 통해서 와이번 13단계를 전복률 50% 이상이 나더라도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강화를 한 거고요. 세크리트 레벨업과 각성이나 스킬작을 위한 촉매제를 찾으러 다시 모험을 떠나야 됩니다. 아실 분 아시겠지만 닉시드가 적어도 한 달 정도 걸리는, 한 달은 좀 오버하고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는 그런 대미궁이라서, 내가 만약에 닉시드까지 기다린다 하면 너무 오랜 시간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대충 하는 겁니다. 이제 세크레트 무기로는 아킨 유배지에 있는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겠고요. 이제 물론 파멸 세트가 그럼 5개가 되는 건데 뭐 상관없습니다. 계정 50랭크를 달성하시면 기사단의 월드 보스전이 활성화됩니다. 월드 보스전에서 처음 서포터즈를 생성하셔야 되는데, 그냥 전부 모든 속성 자동으로 생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투 준비로 하루에 2번씩 모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6번을 월드보스 2번씩 가능합니다. 이것을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자동 편성해주시고 전투 시작. 실현의 전당처럼 등급에 따라서 보상의 숫자가 바뀌는데요. SSS 플러스가 된다면 8개의 상자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월드보스를 한번 할 때마다 이제 용기의 증거 1개씩 주기 때문에 정말 무조건 해야 되는 컨텐츠입니다. 중간에 심연에 대해 좀 팁을 드리자면, 여기에 하나만으로 사실 여기까지 무난하게 모든 걸 오토로 다 잡을 텐데요. 여기 53층 2라운드에서 오토로 그냥 돌리시면은 평생 게임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스벤 뒤에 있는 이 잡몹들이 전부 다 힐을 하기 때문에 게임이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오토로 하실 때는 이제 뒤에 여기 있는 캐릭터를 한 명씩 모으셔서 잡으셔야 됩니다. 이번 이제라 건국제 출석 이벤트 보상으로 5성 선택권 하나를 받았는데요. 이제 저는 이 계정을 마스터까지는 찍을 생각이기 때문에 플랑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크레트 에이스를 최소 4번까지 효과 확률 증가 다 해줍니다. 그 후에는 삼스를 1턴 감소까지는 강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퓨리우스 아티는 대충 어차피 별의 노래가 없으니 아무거나 껴주시고요. 지금 무기가 매우 약하고 템이 강화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어차피 와이번에 어느 정도 투자하셔도 되기 때문에 무기를 육성 찍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육성이 무의까지 3명이라 먼저 무의를 펭귄으로 랩업 해주시고요. 이렇게 된다면 성장의 강화가 등급업을 합니다. 안젤리카가 더 단단해졌다 이 말입니다. 전에 못 깼던 와이번 11단계를 들어가 주시고요. 피리우스는 항상 후열, 그러니까 뒷열에 두셔야 됩니다. 몸이 너무 약해서 1라운드에서 죽어버려요 이 자식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퓨리우스 디버프 스킬만 적중하고 나머지 다른 영웅들의 디버프 스킬들은 적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와이번 저항 때문인데요. 우선 무의의 1스킬은 확률이 40%입니다. 40%를 먼저 뚫고 나서 효과 저항과 효과 적중을 따져야 한다는 뜻이지요. 효과 적중과 효과 저항에 대해서는 오른쪽 상단의 물음표를 누르시고 전투 가이드로 가신 다음에 효과 적중과 효과 저항 부분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써져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스킬의 디버프 두 가지 단계를 통과해야 됩니다. 1번은 스킬 확률 뚫기, 못 뚫으면 아무런 표시가 안 납니다. 2번은 100 더하기 무의 적중만큼, 그리고 빼기 공격 대상의 저항의 공식을 대입해야 됩니다. 무의의 적중이 20이라 가정하고 Y번의 저항이 70이라 가정했을 때 100 더하기 20은 120, 120 마이너스 70은 50. 그러므로 50% 확률로 디버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무의의 3스킬 확률 자체는 75%, 25% 확률로 저항 이런 표시가 안 나고요. 75% 확률로 확률 뚫고 2번으로 이동합니다. 무의의 적중이 20%, Y번의 저항이 70%. 그러므로 100 더하기 20은 120, 120 마이너스는 50%, 50% 확률로 실패하거나 50% 확률로 성공합니다. 1번을 먼저 성공했다는 가정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절대 저항이라는 값이 존재합니다. 무의의 적중이 20이 아니라 300%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100 더하기 300은 400이죠. 400 빼기 70은 330이죠. 근데 330%가 아니에요. 보시면 해당 값은 85% 초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결과값이 높다 하더라도 330%는 85%로 바뀌어서 이제 85%를 넘는 순간 바로 85%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1000%라 하여도 85%로 고정이 되는 거죠. 무조건 저항할 확률이 15%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린 이걸 절대 저항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보통 개같은 이라는 수식이 붙게 되는데 바로 이 절대 저항, 개같은 절대 저항입니다. 반대로 무의 적중이 10, Y번의 저항이 200이라 가정하면 100 더하기 10은 110, 110 빼기 200은 마이너스 90. 0 이하는 무조건 0%로 바뀝니다. 뭘 하든 간에 무조건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성공 확률이 아예 0%이기 때문이죠. 저항을 무조건 하기 위해서는 저항은 적중 플러스 100, 이 공식대로 저항을 준다면 무조건 저항이 되고 성공 확률이 0%가 됩니다. Y번의 저항은 70, 근데 85%를 초과할 수 없으니 무의의 적중이 55%라면 최대치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무의의 적중 55%, Y번의 저항 70%, 100 더하기 55는 155, 155 빼기 70은 85%. 한마디로 PBE나 PP 둘 다 상대 저항의 마이너스 15% 적중만 챙겨도 적중의 최대치가 된다. Y번 저항이 100이라면 적중은 85%가 되어야 되겠죠? 퓨리우스로 적중 200 챙겨도 의미가 없습니다.
보시면 와이번 13단계인 라리마 와이번의 저항은 80%입니다. 얘네 3명이 모두 65%의 적중을 챙겨야지만 최대치인 85% 적중이 되는 뜻이죠. 화염의 수호 스킬은 우리 영웅의 냉기 속성 영웅이 저 와이번을 때리면 데미지가 30% 증가하고 저 와이번이 냉기 속성이 아닌 우리 팀 영웅을 때리면 데미지가 30% 증가합니다. 게다가 냉기 속성이 아닌 영웅이 턴 종료 시 저 친구가 행동 게이지가 20% 증가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냉기 속성의 영웅들을 넣어야 합니다. 초가속 스킬 공격 후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해당 효과는 무한으로 지속되고요. 약화할까 한마디로 디버프가 2개 미만일 경우 화염술결 한마디로 평타가 랜덤으로 바뀝니다. 전열을 때려야 되는데 딴 애를 때려서 전복난다는 뜻이지요. 용의 권능 자신의 약화 효과를 전부 해제한 후에 상대편 강화효과를 전부 해제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와이번 실드입니다. 실드를 보느냐 마느냐 따라서 와이번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 스킬을 사용하기 전에 와이번을 죽이는 것이 좋습니다. 화염 숨결 평타입니다. 근데 이 평타가 3번 날라오고 각각 강화 효과 1개를 지웁니다. 그리고 행동 게이지를 10%씩 감소시킵니다. 이것을 저항하기 위해서는 저항이 200이 필요해요. 왜냐면 적중이 100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걸린 약화 효과가 2개 이하일 경우 피해량이 매우 크게 증가합니다. 전열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에게 약화 효과를 3개 이상을 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팀은 퓨리우스밖에 적중이 높지 않은데 퓨리우스의 1스킬은 솔직히 디버프가 없다 보셔야 되고 퓨리우스의 3스킬에만 디버프를 의존해야 됩니다. 미래를 향해 갈 뿐이다. 이렇게 디버프가 없을 때 와이번 턴을 온다면 전열이 아니라 딴 곳을 때리기 때문에 실패, 즉 전복납니다. 무의랑 세크리트 적중을 높여야 합니다. 무의의 각성은 육각은 생퍼기 때문에 오각성만 하는 게 좋습니다. 와이번에서 중요한 스탯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치명피해, 그 다음은 공격력 %, 그리고 깡 공격력입니다. 속도는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쓸모없는 스탯입니다. 치명 확률은 피리우스가 전부 챙겨줄 거기 때문에 공퍼랑 치명 피해만 찾아야 합니다. 3장 7챕터에 반지를 먹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적중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와이번 13단계를 클리어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진짜 템들이 강화가 안 돼 있거나 스킬작도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수준의 템으로 클리어한 것도 기적입니다. 실제로 가이드나 조언 없이 혼자서 와이번 13단계를 해보시면은 15강템 둘둘이어도 클리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접죠. 원리만 알면 이렇게 빈약한 템으로도 와이번 13단계를 높은 전복률이라 하여도 일단 깰 수는 있습니다. 서브 스토리 관련입니다. 매번 서브 스토리는 새로운 영웅이 나오거나 예전에 했던 복가 서브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번 건 새로운 영웅 2주치 서브 스토리입니다. 2주치 서브 스토리는 10스테이지까지 있고 그 이유는 머라거라를 주는 머라거라 자생지랑 골드를 주는 고블린 아지트가 있습니다.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난이도가 초급, 중급, 상급, 지옥급이 있는데 뉴비들은 상급조차 강한 친구 없이는 깨기가 어렵습니다. 서브 스토리 보상은 지역 보상과 퀘스트, 업적, 그리고 교환소가 있는데 업적은 그저 계속 10스테이지를 깨주시면 됩니다. 뉴비들은 중급 난이도로 깨주세요. 친구 없으면 상급 못 깹니다. 교환소에서는 여러가지 아이템들이 있는데 전부 먹으세요. 이 모든 거 전부 드셔야 됩니다. 기가 판타스마는 뉴비티를 벗으면 걸러도 되지만 나머지는 전부 골드 제외하고 먹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말 어지러지라고 뇌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받았는데요. 정말 녹음본 왜 오는 아니야? 마이크 왜 녹음 안 되냐, 자식아! 다음번에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5화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